제가 만약에 5,000원을 드린다면 여기서 원장님의 베스트 1, 2, 3까지 뽑아주세요. 저는 일단은 요 치실 이게 3,000원이나 하네? 벌써 3,000원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원장님, 네. 아침부터 여기 다이소에 무슨 일이세요? 오늘은 이제 다이소에서 실제로 제가 구강용품들 한번 둘러보고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요. 얼마까지 하시나요? 뭐 이것저것 산다고 해도 한 10,000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. 네. 만 원의 행복. 그렇죠.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같이 가실까요? 이제 보면은 치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성인 치약, 그 다음에 어린이 치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치약 구분할 때는 그 불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거든요.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2080 치약인데 한 1000ppm 정도 돼요. 이걸 기준으로 10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를 사시면 불소 함유량이 많아서 충치 예방 효과가 좀 많고요. 기본적으로는 불소 함유량이 1000 이상 되는 거 고르시면 된다. 또 여기 보면 이제 미백 치약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. 미백 치약은 사실 치과에서 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 집에서 쓰는 거니까 고용량을 이 치약 안에다가 담기는 어렵거든요. 저용량으로 쓰다 보니까 이 미백 효과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보인다거나 이제 그렇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실 치약을 이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 하면 저는 그냥 기본 치약을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소 함유량이 조금 더 적어요. 왜 그러냐면 불소가 좋은 성분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해서 삼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 연령에 맞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는 칫솔들이 보면 미세모라고는 돼 있지만 칫솔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커요. 이렇게 엄청 큰 것도 있죠. 모가 굉장히 크니까 닦는데 조금 뭐 빨리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구석구석 안 닦이는 데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이 칫솔이 지금 보면 모 사이즈가 이거보다 훨씬 조금 작죠. 헤드가 이 어금니하고 사이사이에 조금 깊은 데까지 좀 들어가 주려면은 칫솔 모가 저는 좀 작은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칫솔 사용할 때 모가 작은 걸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. 저는 훨씬 닦기에 좋다고 생각해요. 여기 보면 리스테린이 우리가 구강 청결제로 제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색깔이나 이런 차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녹차 향을 좀 더 좋아해가지고 근데 가글은 치약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? 둘 다 맛은 비슷하잖아요. 치약은 불소 함유량이 기본적으로 1000pp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충치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해요. 근데 이제 그 구강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소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긴 하지만 부족하죠. 바쁠 때 내가 양치질 하러 가고 뭐 이럴 여유나 시간이 없을 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?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구강 스프레이 요새 되게 많이 쓰잖아요. 리스테린 같은 구강 청결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구취 없애는 용도 정도. 그렇죠. 그리고 밑에 혀 클리너 있잖아요. 저는 이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보통은 이제 양치질 할 때 이 혀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양치질 하시고 한 번씩 꼭 이렇게 닦아주시면 구강 내에서 냄새 나는 것도 확실히 좀 잡아주고 충치 예방 효과도 좋아요. 앞에를 닦는 것보다는 이 혀의 뿔이 있죠. 그 속에 있는 부분을 닦아주는 게 핵심이거든요.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너무 큰 걸 쓰면은 구역질이 좀 나요. 그래서 오히려 조금 작은 걸 쓰면서 이 혀의 제일 안쪽까지 잘 접근해서 닦아줄 수 있는 게 훨씬 좋죠. 네. 여러 가지 좀 써봤는데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써보면은 실용성도 있고 쓰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치실, 양치질을 다 하시고 추가적으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주변부에 남아있는 것만 이제 제거할 때 보조적으로 쓰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하는 이런 치실들은 실 끊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감아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속에 넣어가지고 끊어서 빼 쓰기가 수월하거든요.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이런 거 사셔서 쓰시는 거 괜찮고 보면은 종류가 많긴 한데 뭐 이런 거 3M에서 나온 거 한 줄짜리도 있고 두 줄짜리도 있는데 두 줄짜리가 조금 더 닦아내기는 좀 좋아요. 여기 보면 좀 보통 굵기 있잖아요. 너무 얇은 거는 이게 잘 닦여지지가 않더라고요. 실제로 막상 해보면
저는 그냥 보통 굵기 이상 정도 쓰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치간 칫솔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, 치간 칫솔은 이 사이즈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사이즈가 뭐야? 이거 처음 보면 너무 헷갈리죠. SSS, 그다음에 SS, S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뉘는데,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나 잇몸이 사이가 넓지 않은 분들은 제일 작은 거 뭐 SSS 이 정도 쓰셔도 되고, 조금 이제 넓어지셨다 하는 분들은 한 S 정도? 이제 뭐 임플란트 치료하셨거나 좀 잇몸이 내려가신 분들은 이 정도 쓰시면 되고, 이 범주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세요. 여기 뭐 제일 큰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보통 잘 안 쓰시더라고요. 치간 칫솔이랑 네. 치실이랑 차이점이 뭐예요? 이게 치간 칫솔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물질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칫솔처럼 넣어서 빼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, 치실은 실을 가지고 양 옆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빼내주는 거라, 주변 부위에 있는 치면 세균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같지만은, 내가 치아가 뭐 임플란트 하셔서 브릿지를 했거나 교정 치료를 했거나 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. 치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. 그런 분들은 뭐 치간 칫솔을 무조건 써야겠죠. 요거는 이제 치간 칫솔형 이쑤시개, 보통 우리 이쑤시개들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나무 막대기로 된 거는 이제 치아를 벌릴 수 있으니까 좀 작은 거 간편하게 요거 쓰시는데, 너무 크지 않은 거는 쓰셔도 괜찮고요. 요런 이쑤시개를 쓸 거면 치간 칫솔을 쓰는 게 낫다, 그렇게 생각해요. 아무래도 사이즈도 훨씬 더 다양하고 내 잇몸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쑤시개를 쓰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잇몸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더 낫고, 요거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, 틀니 닦을 때 쓰는 세척 솔이에요. 일반 칫솔보다는 당연히 사이즈가 좀 크죠. 넓은 브러쉬가 있으니까 틀니를 전체적으로 닦을 때 좋고, 넓은 쪽으로는 이 넓은 틀니의 면, 이 교환면이라고 하는 윗면을 잘 닦아주시면 되고,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, 그 사이면은 이렇게 좁은 부위는 들어갈 수 있게끔 밑을 이렇게 세척해 주는 건데, 치약을 묻혀서 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. 틀니가 닳아버리면 안 되니까, 틀니 쓰고서 밤에는 주무실 때 빼고 주무시잖아요.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발포 세정제를 한번 넣어서 세척하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. 매일매일 하루에 한 100개씩은 보는 것 같은데. 치경은 이제 바깥쪽은 우리가 그냥 거울로도 보이잖아요. 근데 특히 안쪽 면에 치석이 쌓여 있는지 잘 안 보일 때 이걸로 딱 보시면, 아, 내가 오늘 그 치과 예약하고 스케일링 한번 하러 갈 때 됐다, 그런 거 확인하실 때 뭐 요거 보고서 치료하기는 어렵고, 아, 요즘 보면은 그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뭐 스케일링 하는 기구도 막 그 알리 같은 데서 막 사서 팔더라고. 근데 그런 건 저는 좀 위험해요. 왜냐면은 그걸 내가 보면서 제대로 딱 그 치석 있는 부분만 긁어내면 좋은데, 잇몸이나 이런 데 잘못 건드리면 상처를 내니까, 치과 오시기 좀 귀찮아도 오셔가지고 한번 그 청소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. 네. 원장님은 그런 기계로 셀프 치석 제거 안전하게 가능하시나요?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건강보험 되니까 비용이 그렇게 막 비싸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오셔가지고 개운하게 한번 치료 받으시고 가는 게 나아요. 칫솔 그 걸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입구가 좀 막혀 있는 것보다는 입구가 좀 열려 있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그 칫솔이 세균이 제일 많이 번식하는 데거든요. 그래서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, 이걸 닫아버리면은 세균이 안에서 번식하기가 좋으니까,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냥 밖에 노출돼 있고 걸어 놓을 수 있는 게 건조하기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소개는 다 끝난 것 같은데, 네. 제가 만약에 5,000원을 드린다면 5,000원? 여기서 원장님의 베스트 1, 2, 3까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. 저는 일단은 요 치실 2줄짜리 있는 거 요거 살 것 같고, 이게 3,000원이나 하네? 3,000원 잠깐만요. 일단 칫솔 있어야 되잖아요. 작은 칫솔 쓰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지금 5,000원 됐는데 1,000원 더 드릴게요. 좀 더 추가하면, 치약은 그냥 저는 진짜 심플하게 일반 칫솔 치약 써요. 이 정도면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여기서 이제 추가한다면 당연히 이제 치간 칫솔, 저는 이제 조금 얇은 거 쓰는 편이니까 이제 SS, S 사이즈.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잘 보면 뭐가 이렇게 꺾여 있지 않은 게 있고 꺾여 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꺾여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치간 칫솔을 제일 많이 쓰는 부위는 이 뒤쪽, 어금니 쪽을 쓰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
꺾여 있지 않은 거는 들어갈 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꺾여 있는 거를 저는 보통 많이 쓰는 편이고 그냥 저렴한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. 구강용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치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샘플로 주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도 막 쓰고 하다 보니 실제로 구매하러 갈 일이 많진 않아요. 근데 보면 요즘은 여기 다이소에 와보면 저렴한데도 좋은 거 많아요. 카드 리더기에 가져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다이소에 가서 치과의사 관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 한번 확인해보고 직접 구매해보는 시간 가졌고요. 실제로 제가 구강용품 같은 거 다이소에서 보면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. 그래서 치과에 오시기 전에 요 구강용품들로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 잘 하시고 병원에 오실 때는 정기검진만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